우리 민족의 역사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1950년 6월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남침 계획을 승인받고 5월 말까지 전쟁 준비를 모두 마친 김일성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6월 7일 북한이 평화적 조국 통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총선거를 8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고 이를 위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북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해주나 개성에서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38선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 현지 감시반은 6월 9일부터 강릉에서 옹진반도까지 (38선) 전역을 순회합니다. 그 결과 북한군이 (38선) 지역으로 4에서 8km 이동했고 옹진반도 북쪽에서 군사활동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것은 전쟁 발발 하루 전인 24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의 평화 공세는 계속됩니다.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던 조만식 선생과 남한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남로당 거물 김삼룡, 이주화를 맞바꾸자고 제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 방첩대장에게 김삼룡, 이주화를 호송해 개성과 사리원 중간인 여현에서 만나도록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남침 모의를 위한 북한군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강릉 8사단장인 이형군 준장은 서해를 통해 침투해온 인민군 유격대 공작원들을 붙잡아 조사합니다. 그 결과 인민군의 전쟁 준비가 완료됐으니 전시체제를 갖추고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병덕 육군 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새 총장에 의해 묵살됐습니다. 이형군 준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 부대를 떠났다가 이종찬 장군의 설득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최병덕 총장이 이날 내린 명령은 전시체제 전환이 아닌 군부대의 대대적인 전후방간 이동과 지휘관 인사이동이었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 대부분이 교체되는 초유의 인사이동이 실시되고 38선에 배치된 6, 7, 8사단의 사단장도 바뀌어 군 경계태세는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이연대는 수도사단에서 춘천 6사단으로 이동명령을 받고 서울에서 홍천으로 옮기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의정부 7사단의 예비연대로 배속된 25연대도 갑작스런 이동명령에 의정부로 가기도 전에 전쟁이 터져 수도방어의 핵심인 7사단은 예비연대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군 주력부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전군 지휘관 회의 결과대로 대기동훈련을 가장해 은밀하게 전투부대를 38선 전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10개 사단 중 9개 사단이 23일까지 모두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를 통해 6월 말 개전에 대한 스탈린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침 날짜는 9일 뒤인 6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김일성은 8.15 해방 5주년 기념식을 부산에서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부터 하루 평균 10km씩 50일간 진격하면 8월 15일이면 한반도 적화가 완료된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사흘 뒤 북한은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합니다. 남한이 동의한다면 이틀 뒤인 6월 21일 서울이나 평양에서 남북한 국회 대표들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같은 날
인민군 전사 2명이 잇따라 귀순합니다. 이들을 통해 인민군의 38선 집결과 남침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육군 본부에 보고했지만 최병덕 총참모장은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며 묵살합니다. 다음 날 이명신 상공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남침설로 뒤숭숭했던 3월부터 북한 군부대의 동태를 정탐하고 돌아온 민간 요원 12명이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북한군 각 사단장 앞으로 남침 전투명령 제1호가 하달됩니다. 1950년 6월 23일 12시까지 이승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만만의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공격 작전에 필요한 신호 규정까지 명시했습니다. 이날 강원도 최전방 화천의 육사단 7연대로 또 한 명의 인민군 전사가 귀순했습니다. 그가 나는 전차병이다. 화천지구의 한계대대에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고 밝히자 김구택 연대장이 관측소로가 직접 정찰에 나섰습니다. 유천면에 인민군 부대에 못 보던 포진지가 보이고 포신이 모두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없던 차량들도 빈번히 움직였습니다. 임구택 연대장은 남침이 곧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육군본부 정보국에 보고했지만 최병덕 총참모장은 이 역시 묵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949년) 주한미군 철수에 큰 역할을 했던 국회 프락치 사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의 진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